PM 사업하고 있는 나성경입니다. 저도 살 좀 빠진 것 같나요? 네. 그래서 과하게 앙드레 스타일로 네, 저는 오늘 혹시 그 처음 오신 분들 계실까요? 그 처음 오신 분들은 보통 손을 안 들어서 그 옆에 모시고 온 분들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 되게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은 이미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대상이라기보다는 처음 비즈니스를 검토하고 이 비즈니스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어서 이제 그분들 대상으로 사실 준비했거든요. 그렇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특히 독일 PM이 주는 이 수입의 구조, 그리고 내가 어차피 경제 활동을 할 거라면 이 가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아마 재인식이 되고 되게 괜찮은 비즈니스구나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려고 할 텐데요. 저를 먼저 소개할게요. 네, 저는 부부 사업자입니다. 저희 같이 독일 PM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독일 PM 한 지는 2년 차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5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 PM 한 지는 2년 됐지만 12년 동안 N사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쪽에 오기 전에 한 8개월 정도 저도 똑같이 자영업을 했어요. 근데 피부샵을 했고 이 N사에서는 취급하는 게 아무래도 디바이스다 보니까 피부샵을 접목해서 운영하는데 단순히 그냥 피부샵으로 해서 노동 수익을 벌기보다는 이 피부샵도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었어요. 이 이름으로 한 5호점 정도 확장되고 있을 때쯤에 저희가 우연찮게 이 독일 PM을 검토해보고 결단을 하고 2년 전에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오늘 자영업 특집이죠. 네, 그러면 자영업하고 비즈니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간. 답이 있는 것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영업은 시스템이 없고 비즈니스는 시스템이 있다입니다. 네,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어도 돌아가는 구조는 아니죠.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구조지만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없어도 시스템이 일을 해서 그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 PM이 비즈니스라서 했어요. 네, 우리가 보면 자영업, 영업, 보험 영업이라고 하지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영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영업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네트워크 사업은 비즈니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네, 저에게 이 비즈니스가 이해가 됐을 때 저는 우리의 인생을 또는 저희 집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됐어요. 아마 독일 PM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한 월 100만 원 소득만 따박따박 들어와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정하는 기준인 거죠. 그렇게 들어오는 소득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비즈니스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본 크기는 위에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이 부분이 좀 먼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소비의 경제학, 소비에 대한 생각. 경제학자들이 되게 유명한 명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우리가 평생 소비하기 위해 노동한다. 동의하세요?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눈을 떠서 세안을 할 때도 물을 소비하고 또 전기를 소비하고 그죠? 여기 오는 동안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비해요. 우리 집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한 소비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의 수입은 누군가의 소비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또 반대로 나의 소비는 누군가의 수입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 독일 PM 비즈니스가 나에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라고 하는 거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부는 흐르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이미 우리가 아무리 경제에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 돈이 어디 갔나요? 어디 안 갔어요. 이미 많이 흐르고 있는 곳은 그곳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흐르는 부를 나의 경제 활동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부자들은 소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은 소비가 일어나는 길목에 이 시스템을 점유하려고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자들은요, 이왕이면 그 길목에 이 시스템을 만들 건데 잠깐 내가 하는 동안 말고 24시간 내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돌아가게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부자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없어도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이 부자들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은 어떤가요? 내가 딱 차려놓은 그곳에 그 길목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지만 이런 시스템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 세계 국경을 넘어 전국으로 또는 글로벌로까지 확장해서 이런 것들을 흘러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의 시간과 노동을 바꾼 그만큼의 소득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비즈니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에 성공했을 때 얻는 것들은 일반적으로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경제적으로 사이즈가 다르죠. 수입의 상한선이 없고 직장 다니면서 나 1억 벌었어 하는 분들 들어보셨어요? 자영업도 쉽지 않습니다. 순수익으로는. 근데 잘은 몰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한 달에 몇 억 벌었어 라고 했을 때 좀 이해는 되시죠? 내가 그 구조는 잘 모르긴 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잘하면 아주 큰 소득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나에게 따박따박 들어오는 시스템 소득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과 연결을 하면 어때요? 나의 시간적인 주도권도 내가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하고 약속을 잡을 때 어때요? 그분들이 9시부터 6시까지 메어져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도 얼마든지 가족과 함께 다녀오는 시간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업체를 잘 키웠다면 본인의 자녀에게도 상속 가능한 게 이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요, 잘하면 가문이 바뀐다라고 할 정도로 이 비즈니스 영역은 굉장히 큰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 일반인이 엄두를 못 내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다 아시는 부분처럼 막대한 자본의 리스크가 있어요. 사실 웬만한 시스템이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자본에는 수천에서 수억 또는 수십억의 어떤 자본금을 요합니다. 그리고 또 고정비의 늪도 있죠. 내가 시작하고 우리가 그 매출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값들이 있어요. 그죠? 인건비, 세금, 임대료 등등. 그러면 한마디로 내가 순수익이 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 비용도 확보를 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전문성이나 압도적인 경쟁력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시스템이 어때요? 안정화되기까지는 정말 뼈를 갈아 넣는 그런 노동력을 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무슨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아는 분 있으시면 연식이 좀 되신 건데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의 정말 실패 사례를 들으면 거의 자살을 몇 번 할 정도 위기, 그런 고비들을 겪고 난 다음에서야 이런 사업을 성공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엄두도 못 내고 반대로 대단히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아이템 연구 개발부터 생산, 회계, 법무, 반품, 배송, 홈페이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내야 돼요. 저기에는 인재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까지 내가 다 갖추어야지만이 이 사업이라는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엄두를 못 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할까요? 이 앞에 서두에 이 사업에 대해서. 네, 독일 PM 비즈니스가 이 리스크라는 변수를 제거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리스크가 전혀 없이 이런 사업에 이런 이점을 가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독일 PM은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롤프 소르그라고 하는 회장님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죠? PM이라고 하는 이 창업을 시작했고 대신에 좀 전에 제가 말한 이거를 다 합니다. 연구부터 국가 오픈까지 다 해내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않겠다. 그거는 바로 유통망 구축하는 것들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대신에 그 유통망을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너네들이 넣고 하고 그거에 대한 소득에 대한 보상 구조를 대신에 사업하는 소득처럼 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가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스크가 제로예요. 예를 들어 독일 PM이 신제품을 내놨어요. 엄청난 R&D 기술과 연구 개발을 해서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신제품을 시장에 딱 내놨는데 만약에 안 됐어요. 잘 안 됐어. 안 팔릴 수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 리스크 누가 지나요? 네, 회사가 집니다. 아마 기존에 내가 사업을 했다면 그 리스크마저도 내가 했을 텐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없이 나는 유통망만 구축하는 일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 시작하고 나서 조금 이제 경험을 하신 다음에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네,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다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새롭게 시작해서 쉬운 일이 있으셨어요? 네, 우리가 운전을 오늘 처음 배웠을 때 운전 쉬우셨어요? 네, 모든 일은 처음 하면 다 어렵습니다. 이거는 굳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익숙해지고 전문가가 되는 데 있어서는 많이 깨지고 하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네트워크가 아니어도 있을 수 있는 일이어서 배제하고 그 나머지를 봤을 때 저는 이 앞의 개념들을 이 사업을 이해했을 때 네트워크 마케팅만큼 쉬운 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다 해주고 내가 하는 일은 유통망을 구축하는 건데 그것도 배워서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울까? 라고 했을 때 근데 저에게는 사업의 어떤 이득이나 이점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쉽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PM은 평범한 사람들이 리스크 없이 사업할 수 있는 빅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사업하는 분들도 이해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가치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5년 동안 하면서 저도 패경 있는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여전히 만나고 있어요. 독일로 만났는데 2시간 후에 그분이 미팅을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0년 동안 가졌던 선입견이 오늘 두 분을 만나고 완전 깨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은 여전히 다단계 또는 여러 가지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랑 제 남편이 이해한 이 비즈니스의 가치는 엄청 멋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명 중에 하나도 이 가치 있고 멋있는 일을 그들이 좀 제일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인식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독일 PM 비즈니스 보상 구조를 들어가 볼 텐데요. 일단은 수입의 상한선이 없습니다. 사업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시스템 소득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산으로 인정돼서 상속까지 가능한 구조인데 이게 왜 그렇게 가능한지를 잠깐 들어보실게요. 먼저는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 이 구독 경제를 좀 이해하면 좋거든요. 이 소비인데 똑같은 소비인데 시스템화 해놨어요. 저기 보면 지금 요즘에 많은 회사들이 어떤 구독을 하게 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있으시죠? 네. 근데 이런 회사들이요 왜 구독을 하게 할까요? 네, 재구매하게 하고 이탈하지 않게 하고 네, 고정적 매출. 제가 저는 지금 구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캡컷을 쓰고 있거든요. 얼굴 작게 해주고 다리 길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써보고 대작 구독을 걸어놨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저희 남편이 캡컷에서 한 달에 2번씩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아마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2번을 그렇게 결제해놨는데 이제 제2 박주환 사장님은 그걸 알아차리고 P인 저는 그냥 살고 있었던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번 구독을 하고 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고 나서 막 매달 얼마씩 나한테 빠져나간다 그게 아니라 내 통장에서 이미 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에 대한 거는 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부분이 구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이유는 사실 이탈 없는 확보. 네. 서로 회사들끼리도 이쪽 가다 저쪽 가다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구독인데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 독특하게 건강식품을 구독 경제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아침 먹는 거, 저녁 먹는 거는 필수적이거든요. 이건 하루에 사람이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제품을 구독으로 걸어놨어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가 구독을 하는 이유도 필요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혜택이 좀 많으니까 또 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독일 PM 같은 경우에도 좋은 혜택들을 줍니다. 소비자들에게. 일단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일반가보다 2만 원 정도, 월 2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그리고 제품을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금 5+2 행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도 이렇게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기회를 줍니다. 일반인들은 구매할 수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 캐시백도요. 내가 구독하고 있는 분들이 소개했을 때만 11%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걸어놔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가 어때요? 제품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어차피 어디선가 먹는 건강식품인데 브레이체인지 해볼까? 라고 할 때 이 오토십을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아마 그 어르신들도 만나보면 이 오토십이라는 단어는 모르는데 그 3개월짜리 그거 먹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8, 90%면 다 오토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 이 구독의 이 숫자가 늘어나고 확대되고 확장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는 고정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쵸? 저희가 다음 달이 됐을 때 제로가 아니라 자영업 왜 힘드셨나요? 다음 달 새로운 달 됐을 때 0에서 시작하셨고 영업할 때도 0에서 시작하셨고 근데 중요한 건 이 처음에 이 여러 명이 아니라 내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그들의 소개로 확장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이 개수들이 모여서 오토십에 누적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냐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 소득, 시스템 소득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어떤 분은 오토십이 몇백 개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몇십 개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몇만 개도 있을 거고 그들의 다음 달은 그것 플러스 무조건 알파인 거죠. 왜냐하면 액티바이즈나 이런 프로모션 하는 것들의 제품을 무조건 얹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이제 우리 거가 되는 겁니다. 독일 PM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죠. 제품력이나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했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좋으면 퍼질까요? 안 퍼질까요? 네.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나 아는 사람 많이 없어 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 거를 못 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몇 명 몰라도 그 이유로 좋다라고 하면 반드시 퍼진다. 반드시 퍼진다라고 하는 게 사실 중요한 원리고 그 퍼지는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숨어 있겠죠. 제품력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돈이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퍼진다고 가정했을 때 먼저는 내가 오토십으로 먹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가질 수 있는 혜택은 내가 직접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어요. 내가 직접적으로 전달한 사람에 대한 걸로 11%랑 온보딩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가 직접 말고 중요한 건 진짜는 이 간접에서 다 나오는 건데 이 간접을 받아가려고 하시면 매니저가 되면 되세요. 매니저는 내가 직접 소개한 것은 물론이고 간접으로 확장된 것도 다 받을 수 있는 게 이 독일 PM의 매니저 보상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 두 가지는 당연히 받는 거고요. 나머지 6가지까지 더 추가되어서 받을 수 있게 되는 게 사실 매니저예요. 저는 이 보상을 처음 들었을 때 와 대박. 근데 예를 들어서 매니저가 되는 게 이거는 사실 누구나 아무나 못하는 거네. 이 매니저를 유지하는 조건도 아무나 못하는 거네 라고 하면 제가 만나는 모든 분에게 이 보상을 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매니저 되는 조건하고 그 유지 조건을 들었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해내면 좋은 건데 그들한테도 이익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매니저의 혜택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매니저가 되는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오토십을 하고 그리고 6개월짜리 패키지를 한 번 평생에 들여서 한 번 구매하시면 매니저 달성이에요. 네, 되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보면 평생 유통권이거든요. 내가 매니저를 한 번 되고 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박탈되거나 강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유통권이 되는 거라고 하면 나 먹고 우리 가족 먹을 거 한 번 6개월 패키지 한 번 구매했는데 매니저가 된다라고 하면 구매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저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니저를 되고 나서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소개한 거는 11% 받는 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간접이에요. 간접. 여기에서가 진짜 큰 소득이 되고 시스템 소득이 되고 레버러지 소득이 되는 부분인 거고 이걸 통해서 빅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그림으로 됐을 때 독일 PM은 6레벨까지 매니저 기준으로 어떤 프로테지를 정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보상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세대 1레벨에서는 5%, 3%, 3%, 3%, 5%, 5%. 네, 지금 아마 이 프로테지가 와닿거나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 말고 뻗어나간 거에 대해서도 들어온다라고 하는 게 큰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5명에게 소개를 했어요. 이 5명이 또 5명씩 소개했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제가 이것도 사실 릴스에 올렸는데 이거는 네트워크 마케팅 책 조금만 보시면요. 이 레버러지 원리, 아까 말한 복리의 원리를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 PM을 2년 동안 하면서 진짜 퍼지네, 진짜 확장되네라고 하는 것들이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신으로 힘을 실어서 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게 나는 5명인데 제일 밑에 가서는 15,625명이라는 이게 힌트예요. 왜냐면 저는 15,000명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게 사실 이 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6번째 가장 커진 어떤 그림으로 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오토식은 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6레벨로 하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라고 하는 수당을 짧게 보여드리면요. 5,500만 원 정도가 오토식만 먹는 수당으로도 들어옵니다. 이걸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 없다? 네, 엄청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리가 실제로 이론만인가? 이 독일 PM이 이게 적용되어서 정말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간접으로 받는 거는 리더십 보너스거든요.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하시다 보면 직급이 계속 상승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직급에 따라 받는 CEO 배당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6레벨 말고도 추가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6레벨 아까 제가 보여드린 여기에다가 더 얹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각 직급마다 다르거든요. 직급마다 리더십을 받고 있는 포인트가 다르고 2에서 21%까지 그 중에 내가 해당되는 직급이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스폰서를 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단어는 추가로 아까 그 6세대에다가 추가로 주어지는 거고 또 하나의 단어는 무한대로 주어지는 겁니다. 네. 6세대 밑으로 빠져나가는 게 있다 없다? 엄청 많아요. 내가 어떤 네트워크가 확장되다 보면 밑으로 무조건 빠지는데 이 리더십은 그 무한대 리더십까지도 인정해 주겠다입니다. 그게 공식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보상은요 내가 수입의 극대화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받을 수가 있어서 조금 전에 6레벨만 계산했을 때 5,500 정도였죠. 그러면 리더십이 포함되면 얼마나 될까요? 네, 그 7,000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주기 때문에 독일 PM이 갖고 있는 보상 구조의 매력은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간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레버러지가 반드시 일어난다. 몇 명, 몇 천, 몇만 명까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내가 스타벅스에 갔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PM 주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내 유통망 안에 있는 분이었던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거든요. 글로벌에 갔어. 미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PM 주스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내 6대 밑에 어디 소비자로서 드시고 있는 분들도 생길 수 있는 게 이 레버러지 원리고 이 유통망은 확장되고 그렇게 되면서 내가 어느 순간 누가 누군지 모를 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내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 그래서 시스템 소득이랑 고소득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주어지는 게 처음에 말한 그 사업의 이점하고 똑같지 않나요, 사장님들? 네, 내가 리스크는 없는데 더더군다나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확장할 때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대표들이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들이 복제되고 있는 모델까지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독일 PM은요 본인들이 받고 싶은 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싶으면 IMF 지급되면 되는 거고요. 내가 월 평균 수당으로 1억을 받고 싶다면 CL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목표점을 정하시고 어떻게 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면 되는지 한 달에 어느 정도면 내 인생의 변화에 필요한 부분인지를 설정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PM 같은 경우에 내가 좀 빠르게 진행해서 3년까지 받고 싶어 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을 수당 유예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 열심히 해볼래 라고 하는 분들은 스폰서랑 상의하셔서 요것도 받아가세요. 저희도 요거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이거 받을 때 아이들하고 그 약속한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요거 돼서 이거 받을 때 우리 풀빌라 가서 여행하자. 너네도 고생했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당 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다른 이벤트들이 있는데 독일 PM은 카 보너스를 제공하거든요. 기동성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PM 입장에서는 마케팅이죠. 왜냐하면 저희 PM카에는 PM 마크를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PM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카 보너스까지 지급할 테니까 기동성 갖추고 사업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기의 직급이 달성하면 그 직급에 따라 카 보너스를 제공하고 우리는 그에 맞는 차를 구매하셔서 제출하면 이 수당이 따박따박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BMW라고 하는 차로 지금 기동성을 갖추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코리아의 PM 카 보너스로 1,800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돌아다니시면서 PM 카를 보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 보너스가 있는데 저는 PM에서 여행 보너스가 좀 신기했던 거는 초기 사업자부터 보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게 좀 이슈였고, 그리고 1년에 4번을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이슈였어요. 왜냐면 전 네트워크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걸 비교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격은 낮추고 근데 많이 보내주는데 자주 보내주는 그런 보너스더라고요. 그래서 독일 PM 행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여행을 끼고 갈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막 여행을 막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PM이라는 도구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년 동안 총 8번의 여행을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럽이고요. 그리고 뭐 정말 고가의 리조트인 클럽메드도 보내주는 회사라서 열심히 하고 사람들 여기서도 보상 받으시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6월에 영국 또 12월에 또 유럽이 또 예정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보너스로는 마지막인데요. PM은 그 하나금융하고 제휴 맺어서 저희에게 노후의 연금도 좀 준비해보세요 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에게 주셨는데 50%는 회사가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그 지급에 따라 납부하면 그 나머지는 지원해주는 보너스입니다. 네트워크 업계에선 최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만나는 분들에게 PM은 제가 해봤을 때 복지가 좋은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창업자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봐서 이 사업자들의 가려운 부분 또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많이 제공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제가 사업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사업인 것 같지 않나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심플해요. 그러니까 이걸 비즈니스로 못 보는 것 같아요. 네. 엄청 막 바이어 만나서 막 힘들어 보고 막 이런 일 해야 진짜 사업처럼 보일 수 있는데 내가 할 일은 그냥 매니저가 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할 5명을 찾고 그들을 후원하고 가르치면 되는 일인데 이거를 그냥 지속 반복하는 겁니다. 전 5명도 그냥 소비자 말고요. 우리와 함께 이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인생 바꾸고 싶은 나의 평생 친구들 5명 찾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면 되는 일 같습니다. 저는 이 부자들이 거액의 자본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나라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건희 그리고 정주영 이분들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삼성이나 현대가 무너졌나요? 전혀 무너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오히려 더 확장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이 돌아가셨는데도 어때요?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본인이라는 변수를 배제하고도 이게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거에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아프거나 쉬어도 수익 구조가 깨지지 않는 것 그게 내 인생에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젠가 찾아올 나의 변수 속에 내 가족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자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독일 PM을 선택했고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거는 뭐 가족도 당연히 있고요. 저의 첫째 아이는 좀 아프거든요. 근데 저 아이가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제가 저 남은 2 아이들에게도 저 아이가 짐이 되지 않게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마련해 놓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만 성공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와야 되는데 그 성공과 같이 함께하는 분들한테도 소중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왜 이 일을 선택했는지 들어보면 근데 그 가치를 같이 지켜주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디든 마다 않고 후원하고 그들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도 저 진짜 여러분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서 독일 PM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